주말을 맞아서 이번에 개봉한 플래시를 보고 왔습니다. 원래 DC 유니버스는 그닥 관심이 없어 후기를 남기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해야겠습니다. 총평부터 하자면 마블은 긴장 좀 해야 될 것 같다. 일단 시작에 앞서 배우 에즈라 밀러에 관한 이야기는 나중으로 미루고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평을 보고 오셨겠지만 그 평 그대로 영화가 참 잘 나왔습니다. 제목은 플래시지만 스케일은 저스티스 리그급으로 다양한 캐릭터가 나왔죠. 이 정도면 뭐 플래시가 주연인 저스티스 리그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플래시가 어떤 캐릭터인지 알려주는 질주씬은 관객들의 기대감을 예열하기에 충분했고, 동시에 나오는 벤 애플렉의 배트맨은 여전히 멋있었지만 딱 하나 아쉬운 건 티가 나는 CG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플래시가 아기들을 구하는 장면은 누가 봐도 CG로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씬을 슬로우 모션으로 연출하려면 줄에 매달려서 CG 처리를 해야 할 텐데, 그렇다고 아기를 줄에 매달 수는 없으니까 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시간을 건너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플래시가 과거로 가려하자 배트맨은 과거의 시간선을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플래시는 본인 배우 에즈라 밀러처럼 하지 말라는 것을 꼭 하는 바람에 과거에서 새로운 시간선을 만들며 본격적으로 멀티버스가 시작되죠. 여기서 저는 신기했던 게 CG는 그렇게 어색했으면서 두 명의 플래시가 만나 대화를 이어가는 장면은 하나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또 근본 마이클 키튼의 배트맨은 마스크를 썼음에도 잘 보이는 주름 때문에 세월이 안타깝게 느껴졌지만, 베리가 상황을 해결하기에 충분한 조언과 배트맨만의 액션을 보여주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말이 많았던 사샤 카이에의 슈퍼걸 역시 등장하는데, 와, 저는 솔직히 플래시보다 슈퍼걸이 더 기억에 남았습니다. 맨 오브 스틸의 슈퍼맨 수트 디자인을 참 좋아하는데 그걸 그대로 여자 버전으로 옮겨 만든 슈퍼걸의 디자인 역시 제 마음을 홀리기에 충분했죠. 촬영 현장을 보면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영화 버전에서 보정을 했는지 수트핏이 너무 예쁘게 나왔는데요. 조금 아쉬웠던 건 맨 오브 스틸 슈퍼맨에 비하면 타격감이 아쉬웠다고 할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슈퍼걸 캐스팅은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던 슈퍼맨과는 다르게 사촌이라는 설정으로 조드에게는 절대 이기지 못하는 다소 약한 모습의 캐릭터로 나오나, 이 부분은 제가 원작을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같이 간 친구의 말로는 갇혀있었기 때문에 힘을 축적하지 못했고, 애초에 카렐보다 약한 캐릭터라는 이유로 조드에게서 이기지 못한다는데, 사실 저는 아는 게 없어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네요. 그런데 맨 오브 스틸 버전 슈퍼맨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확실히 타격감은 아쉬웠습니다. 배트맨은 어딜 가나 인간 상대로는 멋있는 액션을 보여주지만 자신의 한계를 넘는 상대를 만나면 쫄다구 처리반으로 바뀌었고, 남은 건 두 플래시인데, 여기서도 살짝 아쉬운 점을 말하자면 스피드포스를 발동하면서 슬로우 모션으로 돌아가는 플래시만이 할 수 있는 연출을 보여주는데, 거의 모든 장면에서 플래시를 연출할 때 슬로우 모션으로 하다 보니 루즈한 면이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잭 스나이더 저스티스 리그에서 나온 플래시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자네들을 처리하는 장면이 그렇게 멋있었는데, 평범한 인간이 보는 시점에서 연출되는 플래시 부분은 이동뿐이었죠. 그런데 이건 굳이 아쉬운 점을 고르라고 하면 말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 외로는 정말 잘 나온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DC 영화 자체가 어두운 분위기를 풍기는 영화라고 인식이 된 부분이 많은데, 이걸 자기들도 인지하고 있는지 계속 밝은 모습과 유머를 넣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중간중간 남긴 떡밥 회수까지 깔끔하게 해주었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났는데, 마지막 부분 멀티버스 간의 충돌 장면에서 DC 유니버스의 과거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수많은 슈퍼맨들 중 익숙한 한 남자가 보였을 것입니다. 거미와 싸우고 있던 슈퍼맨, 바로 니콜라스 케이지의 슈퍼맨이죠. 처음에 제 눈을 의심했는데 그는 니콜라스 케이지가 맞았고, 캐스팅 확정 후 실사화에 실패한 작품이었지만 이렇게 그래픽으로라도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장면을 재미로 넣어준 것 같습니다. 다 좋은데 이 부분에서도 그래픽 티가 많이 났죠. 이건 일부러 이렇게 한 건지 어쩐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이제 결말 얘기를 해보자면, 베리는 모든 것을 돌려놓고 돌아왔다고 하지만 그 무엇도 건드리면 안 된다는 말을 또 듣지 않고 토마토 캔의 위치를 바꿔버리면서 아버지의 무죄를 입증했습니다. 그놈의 토마토 캔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또 같은 행동을 반복한 베리 앨런은 자신의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로 가게 되었죠. 이 부분에서 감독이 플래시 배역을 바꾸기 위해 이런 결말을 만들었다. 하지만 쿠키에서 나온 아서커리를 보아 아쿠아맨은 그대로 간다, 뭐 여러 얘기가 있지만 사실 그건 이야기가 잘 되면 베리가 다시 과거로 가서 토마토 캔을 원래 자리로 놓으면 되는 거라서, 이 이야기는 제임스 건이 오피셜로 얘기를 해줄 때까지 기다려야겠습니다. 저도 에즈라 밀런 때문에 이 영화를 볼까 말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개인적으로 벤 애플렉의 배트맨을 너무 좋아해서 영화를 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돈 하나도 아깝지 않은 작품이었고,
가오갤 3만큼의 감동을 가져다주는 영화는 아니었지만 닥스2와 토르4는 가볍게 뛰어넘을 수준의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DC 확장 유니버스는 플래시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고 제임스 건의 새로운 유니버스가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일 뿐 확정은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제발 사샤 카이의 주연으로 슈퍼걸 단독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새로운 시리즈 중 슈퍼걸 단독 영화가 예정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사샤 카이를 주연으로 쓸지는 아직 모르는 부분이라서 희망만 걸고 있어야겠습니다. 저는 주말 저녁 시간대라서 사람이 정말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관객 수가 없었습니다. 범죄도시 3가 함께 상영을 하고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볼 영화가 없다고 하신다면 플래시 꼭 추천드립니다. 딱히 뭐 이전 작품을 봐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어지간한 부분은 다 설명을 해주니까 한번 시청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런데 이것도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요즘 히어로물 보면 제일 큰 두 회사가 멀티버스라는 소재를 이용하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솔직히 사용하는 건 문제가 없고 이게 치트키이긴 한데 빌런과의 전투에서 긴장감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다고 할까요? 플래시에서도 그냥 죽으면 계속 시간 돌려버리면 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필연적인 교차점 때문에 살릴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베리가 결국 포기하고 과거를 돌리는데, 이렇게 되면 단역으로 쓰이는 캐릭터들이 정말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닥스2에서 나온 일루미나티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버린 멀티버스 캐릭과는 다르게 플래시에서 연출한 멀티버스는 꽤 괜찮았다고 생각이 들었네요. 아무튼 오늘 후기는 여기까지였고 저는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슈퍼걸 단독 영화 제발 나와라. You're strapped to your parachutes. Where's yours?